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빠도입니다. 오늘은 정말 어렵게 귀한 손님을 모셨는데요. 저희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무려 13년차 윈도우 디바이스 IT에서 우리 MVP로 활동하고 계신 박성기 MVP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예. 네. 오빠노님이시니까요. 닉네임으로 불러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전 무적전설이고요. 뭐 IT 블로거이자 또 마이크로소프트 MVP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MVP님을 모신 이유가 그 얼마 전에 알약 사태가 있었잖아요. 네, 그 사태에 대해서 사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제 MVP님께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듣기 위해 모셨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좀 화면 나가고 있을 텐데요. 되게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합니다만은 백신을 업데이트하게 되면 뭐 윈도우즈 파일을 지우고 뭐 부팅이 안 된다. 이 사건이 사실은 2011년, 12년에 또 있었던 10년 전 일인데 그 문제가 또 재발한다는 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것도 국내 업체인데 근데 사실 이 원인도 똑같은 10년 전과 똑같습니다. 이게 문제가 사실 두 개로 찢어야 돼요. 이게 우리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그냥 PC 뭐 이렇게 켰더니 부팅이 안 된다로 이제 종결이 되는데 사실 두 가지 있습니다. 윈도우즈 파일을 정말 날려버려 갖고 부팅이 안 되는 경우와 이제 알약 프로그램과 윈도우즈의 중요 구성 요소가 충돌돼 갖고 아예 작동을 안 하는, 그러니까 바탕화면조차 열리지 않는 이걸로 두 개를 봐야 되는데, 첫 번째 문제는 엔진 관련 사고고요. 두 번째 문제는 프로그램의 버그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일어나서 생긴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그래서 하루 만에 좀 해결되긴 했습니다만은 좀 제 입장에서는 좀 10년 전에 있었던 일이 좀 재발된 거에 대해서 좀 안타까움. 그렇죠. 그리고 내 사람들 생각에는 내 자료를 날리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공포감이 있었기 때문에 좀 이 사건은 좀 안타깝지만 또 화가 나는 그런 또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백신이란 게 사실 우리가 바이러스를 예방하고 내 PC를 지키기 위해 쓰는 프로그램인데, 그런 프로그램이 오히려 내 윈도우를 문제를 일으키고 블루 스크린이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두려움을 많이 갖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백신 프로그램이나 이제 안티바이러스, 저는 엔드포인트 보안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하는데, 엔드포인트 보안 솔루션 같은 경우는 사실은 버전을 업데이트한다던가 엔진을 업데이트한다 했을 때 기본적인 테스팅 과정을 거치게 돼요. 근데 이 테스팅 과정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라는 판단을 합니다. 근데 다행히 알약 기업용에 대해서는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는 거죠. 거기는 업데이트가 늦어졌기 때문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백신이 보통 이제 이번에 문제 생긴 게 알약 무료 개인용에서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백신이 오진 사건이 사실 제가 알기로도 알약 말고도 이제 몇 번 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안철수 연구소의 네. 뭐 V3 네, 같은 V3. 경우도 이제 그게 10년 전의 문제고요. 사실 이게 국내 업계 문제잖아요. 근데 그러면 교훈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 교훈이 제대로 부족하지 전해지지 않았나. 않았나. 네, 그런 게 좀 안타깝습니다. 예전에 아바스트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던 걸로 알고 아바스트는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났었는데 네. 아바스트도 비슷한 이제 검증 문제가 문제였군요.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이게 무료 백신을 쓰다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금전적인 뭐 피해 보상 같은 경우도 많이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약관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무료 백신이다 아니다가 아니라 나한테 맞는 거를 선택할 수 있느냐 아니냐인데, 네. 사실 좀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오해하시는 게 윈도우즈 디펜더 내장된 백신이 제대로 그 알약보다 낫다라고 그러니까 수준이 낮다라고 이제 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딱 말씀하시는 거죠. 예, 좋지 다운, 않다. 예, 네. 그렇죠. 레벨 다운이라고 생각하시는 네.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크린 나가고 있는데 윈도우즈 디펜더라는 부분들이 윈도우즈 보안이라는 부분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장치 보안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알약보다 세세한 부분들을 다 챙겨줍니다. 하드웨어 보안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그 OS 부분에 대한 뭐 기본적인 뭐 시큐리티라든지 이런 것들 다 체크되고요. 지금 이 화면에 나오는 이 모든 기능들은 윈도우 10 이상이면 다 무료로 맞습니다. 설치가 돼 있는 거. 스크린샷은 윈도우즈 11이고요. 네. 윈도우즈 10도 비슷하게 윈도우즈 보안에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데이터 암호화가 제대로 돼 있는지를 다 체크해 보고요. 실제적으로 만약 문제가 났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트로이잔이 뜹니다. 즉 여기서 보이는 트로이잔은 다운로드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잡아준 거고요. 사실은 기본적으로 다운받을 때 엣지에서 차단을 합니다. 네. 근데 억지로 그걸 받았을 풀었다고 했을 때는 윈도우즈 디펜더, 내장된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가 막아주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그 프로그램은 사용자들이 쓸 때 좀 어렵지 않을까요? 설정하거나 이런 거 사용하는 데 있어서 MVP님이나 좀 저도 지금 나이가 뭐 아주 많진 않지만 저도 잘 쓰긴 하는데, 좀 나이가 있으신 좀 50대만 넘어가도 이런 설정하고 뭔가 오류가 나오게 되면은 좀 쓰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냥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나요? 그냥 냅두시면 돼요. 그냥 가만히 그냥 설정이 돼 있는데요. 그냥 오히려 추가적인 백신을 설치하지 마시고 그냥 쓰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 설정만으로 충분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기본 설정 자체가 일단 강화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냥
냅두면 돼요. 냅두면 네, 그냥 정말 심플합니다. 그냥 냅두시면 됩니다. 지금 보여주신 모든 기능들은 윈도우에 다 무료로 포함되어 있는 기능인 걸 그렇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마이크로소프트 네. 디펜더의 안티바이러스 엔진 같은 경우는 하루에도 뭐 심하면 두세 번 정도는 업데이트 되는데 이게 다 뭐겠습니까? 최신의 패턴을 그렇죠. 업데이트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주 훌륭한 것 같네요. 이게 저도 이번에 그 MVP님은 잠시 지금 미팅하면서 이제 알게 된 내용인데 디펜더가 이제 무료로 제공되는 버전이 있는 거고 그렇죠. M365 개인용 또는 비즈니스용을 사용하시면은 그 기능을 강화해서 쓸 수 있다고. 그렇죠. 합니다. 네, 개인용으로 지금 말씀하신. 나가는 거는 사실은 필요한 기능들은 다 내려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 중에 하나인 그렇죠. 알약 프로그램이 사실 무료가 아니죠. 제 주변에도 직장 친구들이 많이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알고 보니까 회사에서 문제가 생긴 거고 그럼 사실 알약을 기업용으로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무료로 쓰면 안 되는 거고 원래 기업용을 써야 된다. 맞습니다. 구매해서 써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네. 구매를 하느니 어차피 기업들이 또 마이크로소프트 365를 또 구독하지 않습니까? 그쵸. 많이들. 그러면 별도로 소프트웨어를 살 이유가 없는 거죠. 그 예산을 조금 더 유연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뭐 부분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저도 즐거웠던 드라마지만 우영우 그래서 맞습니다. 우영우 드라마에도 그 어떤 한 직원이 워드 파일을 열었다가 랜섬웨어를 당해서 해킹당한 사례가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MVP님이 보시기에 이제 개인으로 봤을 때 이거 한 세 가지만 지키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게 있을까요? 일단 의심되는 파일 받지 마시고요. 네, 의심되는 파일 받지 않기. 그리고 백신은 네, 있는 거 꼭 쓰시고요. 네. 그리고 엑셀로만 좀 인사이트를 할게요. 근데 사실 이거는 다른 문서로도 포괄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 이제 엑셀 파일 여러 가지 있어요. 다 인터넷에서 받은 거거든요. 제 파일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빠도 네. 홈페이지에서 받은 겁니다. 제 그 부분을 명확하게 했고요. 자, 그럼 여기 보시게 되면 주의하세요. 인터넷에 가져온 파일에는 바이러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누르시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 내가 이거를 정말 안전한 곳에서 받았을까라는 부분들에 대한 의심을 항상 하고 계세요. 네. 만약 파일을 받았다라고 하시면요, 항상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고요. 자, 더 많은 옵션에 갈게요. 지금 화면 제가 네. 화면 사이즈를 줄여놨기 때문에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에서 검사하는 검사를, 부분이 있습니다. 네. 한번 긁어보겠습니다. 없습니다. 네. 자, 이런 경우는 멀쩡하고요. 그냥 파일도 문제지만 숨어있는 뭐 VBA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매크로가요. 그럼 매크로가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QR코드 생성기 해갖고 이렇게 했는데 가끔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의심되는 사이트에서 받지 말라 그랬죠. 네. 오빠도 QR코드 생성기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오빠도 홈페이지에서만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따로 공유하셔갖고 이게 퍼져나가다 보면 거기서 악성 코드가 묻어나서 또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요. 그러면 실행이 되겠지만 자, 일단 인터넷에서 가지고 왔어요. 그쵸? 근데 제가 지금 정책이 걸려갖고 못 풉니다. 맞아요. 이런 창이 요즘에 많이 보이죠? 이거는 뭐 물론 푸실 수는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푸냐면요. 확실하다. 그러면 인터넷에 출처로 좀 적혀 있으니까 속성 가셔갖고요. 여기 보시면 자, 확대해 드릴게요. 이 파일은 인터넷에 다른 오긴 왔는데 차단됐을 수 있다. 그쵸. 그쵸? 네. 이제 인터넷에서 받은 파일은 약간 대화가 나는데 이제 매크로니까 좀 한 번 더 바뀌겠죠. 그리고 이제 자,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검사 한번 하고 또 넘어갈게요. 네. 사실 제가 어제 검사하긴 해도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검사하겠습니다. 그럼 빠른 검사 끝났습니다. 네. 없죠. 자, 그러면 제가 이 옵션을 풀고 그러니까 매크로를 차단해제 하기 전에 한번 검사를 하고, 하고 해제하는 게 좋다라고 그렇죠. 주신 거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자, 이제 열릴 때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만 자, 한 번 더 이 부분이 나옵니다. 매크로 쓰인다. 이걸 누르는 순간 매크로가 활성화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엑셀 같은 경우는 반드시 검사하시고 그리고 똑같은 파일이라도요. 되도록이면 예를 들어 오빠도님 그 강의 자료는 오빠도님 홈페이지에서만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자기가 원드라이브 백업해가지고 자기가 쓰는 건 상관없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 줄 때는 한 번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감염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내용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제 개인 PC에서도 윈도우 디펜더 쓰고 있고요. 그리고 아바스트 무료 체험판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 나누고 보니까 굳이 아바스트를 쓰지 않고 윈도우 디펜더만 써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MVP님께서 추천하시는 백신, 일반적으로 이것만 써도 괜찮다 추천하시는 백신이 따로 있을까요? 개인 취향에 대해서는 사실 뭐 저기 뭐 제가 뭐라고 얘기 드리긴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다만
같은 비용이고 아니면 뭐 윈도우스를 쓰고 있다면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그냥 있는 거 그대로 쓰시는 걸 전 있는 추천드리고요. 거 그대로. 그리고 네. 클리너 프로그램이나 뭐 이런 것들을 실행하셔갖고 괜히 디펜더 끄는 옵션 같은 거 꼭 그런 거는 절대 누르지 마시고요. 그리고 뭐 가끔 뭐 PC에 뭐 찌꺼기 제거한다면 뭐 PC 클리너, 뭐 무슨 클린, 네. 뭐 이런 거 설치하는데 그렇죠. 이건 하나 추가될 것 같아요. 그거 절대 설치하지 마시라는 거. 아바스트 쓰는 거 괜찮습니다. 그리고 아바스트 정말 그 훌륭한 보안 네. 솔루션인데 한국 환경에 맞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클리너 같은 프로그램은 네. 절대로 사용하지 말라. 왜냐면 오히려 그런 데서 악성 코드가 묻어나오는 경우가 조금 보고가 돼갖고 네. 저도 좀 이 부분은 특정 업체를 얘기해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안 쓰시는 게 낫습니다. 알아서 되도록이면. 최적화해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보안이라고 했는데 되게 거창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 기본적으로 그 화장실 가실거나 어디 가실 때 윈도우 키하고 L 누르고 PC를 잠그고 그렇죠. 가시는 네, 것이 맞아요. 굉장히 회사에서 중요합니다. 많이 이렇게 합니다. 네. 근데 안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단축키가 뭐였죠? 윈도우 키하고 키랑 L입니다. L 키 누르면 잠긴다는 거죠. 그렇죠. 네. PC가 잠기고요. 네. PC가 이렇게 실행되면 지금 방금 제 얼굴을 읽어드려 갖고 이렇게 됐죠. 이런 PC가 필요한데 이런 PC가 어떤 PC냐면요. 하드웨어 기본 자체부터 보안이 되는 PC가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서피스 같은 경우가 가장 표준화된 PC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MVP로 서피스 쓰는 것보다는 가장 표준화된 PC를 먼저 좀 쓰고 싶은 것도 있고 보안이 완벽하니까 쓰는 부분들도 좀 있죠. 그래서 클라우드부터 이렇게 시큐리티 DNA들을 좀 구축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이제 PC를 사신다고 하면 소프트웨어들도 중요하지만 하드웨어들도 이제는 제대로 보안이 되는 그런 이제 구성이 돼 있는가. 그 서피스가 어떤 거죠?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든 이제 가장 표준화되고 보안적인 PC고요. 지금 뭐 서피스 랩탑 프로 뭐 네. 여러 가지 제품들이 종류가 많잖아요. 네, 그렇죠. 네. 하지만 이제 내가 어떤 상황이든 쓸 수 있는 그 다양한 라인업을 가지고 네, 있답니다. 맞습니다. 오늘 뭐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그래서 서피스만 해도 1시간을 얘기할 수 다음에 있기 기회가 때문에 있으면 소개해드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조만간 서피스, 네. 웨비나도 있고요. 그다음에 10월 이제 3일부터 15일까지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네, 이그나이트 때도 마이크로소프트 서피스에 관련된 세션들이 그렇죠. 있다 보니까 네. 그때도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그나이트가 다음 조금 있으면 열리잖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링크는 제가 댓글에 적어드릴 테니까요.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참여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보안에 대한 얘기들, 마이크로소프트 365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은요. 커뮤니티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거나 아니면 제 블로그 통해서 들어오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아래에 적어드린 링크 가시면 서피스 관련 정보뿐만 아니라 윈도우 업데이트, 또 보안 정보 그렇죠.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 정보들을 하고 또 엑셀이나 오피스에 관련된 업데이트는요. 제가 오빠도님한테 전달해갖고 여러분들한테 또 쉽게 또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또 좋은 기회가 있으면 저희 MVP님 모시고 더 좋은 정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직장인 여러분들의 모든 고민이 해결될 때까지 우리 오빠도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